일본어의 뿌리는 고대 한국어다. 한국의 국어학자나 일본어학자, 역사학자의 주장이 아닙니다. 도쿄대 교수들이 영국 왕립회보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일본어의 뿌리가 고대 한국어라는 사실은 고대 두 나라 간의 관계에 많은 점을 시사해 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일본의 고신도와 한민족이라는 책을 통해 일본의 문화와 정신 세계의 핵심인 신도가 무엇이고 그 신도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찾아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한류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최근에는 드라마 겨울연가와 배용준에서 시작되었지만 한류는 과거에도 있었다. 그런데 일본의 고대사에 있어서 한류는 지금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 일본 고대사는 한류 수준이 아니라 한민족의 이민사이기 때문이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일본과 가까운 것은 지리적 거리만이 아니다. 한국인과 유전적으로 언어와 문화적으로도 유사성이 많은 나라가 바로 일본이다. 1949년에서 1953년 오사카 대학의 고아마 모토스쿠 교수는 일본의 모든 마을을 대상으로 5만 6천 명의 두개골 형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현대 일본인의 원류가 아이누인과 한반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동경대학의 하니하라 가즈오 교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7세기경 조몬인 직계 자손과 이주민 계통의 인구비가 1대 9.6이라는 결론을 얻어냈다. 하니하라 교수는 일본은 단일 민족이 아니고 소수의 원주민과 다수의 한반도 이주민 혼혈로 이루어졌다고 발표해 일본 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일본과 한국의 혈연적 친연성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자료가 있다. 속일본기라는 책에는 고대 야마토 정권의 중심지인 기내 지역 인구의 80에서 90%가 백제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정도면 고대 일본은 제2의 한국이라 할 수 있을 정도다. 한국인과 일본의 혈연적 친연성과 일본에 남아있는 과거 한민족의 유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우리가 본래 우리 문화를 많이 잃어버린 반면 일본은 자신의 고유 문화를 그대로 지키고 있다. 그래서 한민족이 이주해서 만든 일본의 신도 문화를 살펴보면 본래 우리 고대 문화의 특성과 고대사의 흔적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네, 오늘은 이 책의 저자인 증산도 상생문화연구소 김철수 연구실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박사님께서는 일본의 고신도는 신교 문화의 흔적이다라고 하셨는데요. 먼저 신도와 신교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일본의 그 고신도와 이제 신교를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이 신도라는 개념과 신교라는 개념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개념이에요. 그래도 요즘은 이 해외 여행도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고 일본도 많이 가보셨을 거고 이제 일본에 가보면은 이 숲으로 둘러싸인 이 신교가 일본 열도 곳곳에 산재해 있어요. 한때는 이게 한 20만 개소 가량 있다가 이 정리 정책에 의해서 요즘은 한 10만여 개로 우리가 보면 될 겁니다. 이렇게
일본 열도 전역에 퍼져 있는 이 신궁, 궁 혹은 신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개되는 이 생활 문화를 우리가 흔히 일본에서는 신도라는 이름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 문화를 이해할 때 이 신도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신교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 동북아 민족의 어떤 그 원형 문화라 할까요? 특히 그 동북아의 그 주체 민족인 한민족이 가졌던 하나의 원형적인 생활 문화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흔히 종교라는 개념으로 본다면은 모든 종교의 하나의 원형이고 생활 문화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신도라는 개념, 신교라는 개념이죠. 예, 신교라는 개념이 참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우선 제일 먼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이게 언어학적으로 용어를 이제 우리가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많은 고전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용어는 이신설교, 이신시교 이런 개념으로 보통 나타납니다. 즉 신도로서 가르침을 베푼다, 행한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이 신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게 또 문제가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단고기 삼성기의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 삼신 설교라고. 그러면 이 신이라는 것은 곧 삼신을 말하고 있고요. 이 신교는 결국은 삼신상제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뜻에서 본다면은 이제 신교라는 것은 삼신의 가르침으로 생활 문화가 열려가고 역사가 이제 구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본의 이 고신도는 이 신교의 하나의 유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일본 열도의 산재인은 이런 신도의 원형, 즉 고신도. 여기서 제가 이제 옛 고자를 붙인 겁니다. 그래 이 옛 원형적인 신도는 이 동북아 한민족의 원형 문화인 이 신교의 하나의 흔적이다, 유습이다.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예, 일본 신도가 삼한의 옛 풍속이라는 일본 학자의 말을 따른다면은 신라 시대 이전에도 일본의 한민족의 문화가 많이 전해졌을 것 같은데요. 신라 이전에 전해진 것 중에서 일본 내에 남아 있는 유적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신라 시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요. 아마 그거는 이 메이지 시대 사학자였던 동경제국대학 교수였던 구메 쿠니타케의 이야기인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일본의 신도는 삼한제천, 우리가 제천이라 하죠. 삼한제천의 유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신화가 만들어질 때 이 신라라는 말을 이제 간혹가다 쓰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역사 속에서 배우고 있는 신라 자체로 한정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앞 시기, 삼한 시기로까지도 소급을 해서 보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일본의 신도가 이제 일본 열도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신화 중에 하나가 이 천일창 신화라는 게 있습니다. 아메노쿠보코라 해서 천일창 신화가 있는데 이 천일창도 역시 신라 왕자 천일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일본 기록에 나와요. 그럼 이제 신라에서 즉 이것도 보면 어떤 삼한의 어떤 흐름에서 천일창이 일본 열도로 들어갈 때 갖고 간 7개의 보물이 있어요. 그 보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웅실리라고 합니다. 곰웅자에다가 신신자에다가 울타리리자를 쓰는데 이거를 이제 보통 우리가 요 원형을 쓸 때 참 이게 일본 말들이 다 이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게 있는데 히모록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아마 일본 신사를 할 때는 항상 히모록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것은 곰의 신단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곰의 신단을 갖고 들어갔다. 그 곰이라는 건 몸이 웅족이잖아요. 우리 고대사에서 이 웅족의 신단수를 갖고
가서 일본에 모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꼭 우리가 신라라는 개념으로 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전까지도 이제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이외에도 많죠. 뭐 시메나와라 해서 이제 주련승이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신교 문화에서 어떤 신성한 지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내걸고 있는 어떤 이 경계선을 말하죠. 성과 속을 구분하는 그런 요소인데, 그런 시메나와도 보면 일본에서는 어디든 그 신사에는 없는 쪽이 없어요. 항상 이제 그게 있죠.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그리고 이제 발견되고 있는 유물 유적들을 보시면은 전부 다 이게 우리 한민족의 어떤 고대 신교 문화와 연결돼 있다는 것도 아시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꼭 신라라는 그런 그 시대 상한선을 거기에 두시기보다는 그 이전으로 소급하는 것도 아주 좋죠. 예. 일본에는 수많은 신사가 있잖아요. 예. 근데 어떤 신을 모시나요? 예, 그게 이제 상당히 우리에게는 중요하고요. 뭐 저도 그 문제를 조금 많이 전착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게 이 신사라는 개념을 이게 처음부터 조금 이해가 필요한 게 신사라는 개념이에요. 신사는 보통 우리가 신사, 이게 이제 일본어로는 카미, 신의 야시로라 해가지고 신이 머무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신이 머무는 곳. 그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원래 일본의 신사에는 처음부터 지금의 이 건물이 지어지고 그 안에 신이 항상 와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신이 어디에선가 그 일정한 시점이 되면 사람들이 신을 부르고 와서 잠시 동안 모시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마치리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보내드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일본 신사의 전형적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옛 신도의 모습입니다. 옛 신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모시는 신은 누구냐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저는 이제 천신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일본에도 그것을 인정하는 흐름이 많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천신을 모시고 제사 드리고 다시 또 이제 보내드리는 그런 게 일본 신사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가장 일본의 신사의 원형적인 형태는 이 천신을 모시는 거다. 이 천신이라는 것은 결국은 아까 이제 신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삼신 상제를 이제 모시는 그런 이래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천신과 더불어 가지고 일본에 보면은 또 한 몇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뭐냐면 그다음에 국신이라는 게 있어요. 국신, 나라 국자의 국신이 있는데 이 국신은 일본 열도를 만들어가는 신들이 있어요. 그런 신들을 모시는 신사들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는 이제 산토신이라 해가지고 우부스나감이라 합니다. 산토신. 우리가 하는 가장 쉽게는 이 지역신, 지방신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이 지역신, 지방신. 특히 일본에는 어린애가 태어나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가까운 지역의 신사에 가서 이 산토신에게 항상 기원을 합니다. 기원하는 의식이 있고요. 산토신이 있고 또 하나는 마지막에는 시신이 있어요. 시신. 어떤 시족의 신이죠. 우리 집안의 어떻게 보면 조상신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신들이 다양하게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걸 모두 합해서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일본에는 800만 신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야기 야요로주노 감이라고 해가지고 800만 신이 일본 전역에 이제 퍼져 있고 그다음에 각 신사에서는 그런 신들을 모시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나 저는 자꾸 이제 일본의 어떤 신화의 전형적인 모습은 원래 천신을 모시는 것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신도가 제천 문화고 또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거라면 제천 문화가 본래 우리 민족의 문화라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런데도 우리는 제천 문화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제천 문화를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제천 문화의 천제는 인류 문화의 원형이자 인류의 제사 문화를 보여주는 아주 가장 원형적인 모습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민족의 상제 신앙을 보여주는 상당히 대표적인 이래가 천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천제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나를 있게끔 해준 하늘과 땅, 천신지기에 대한 감사와
보은의 의례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그 천재는 이제 그 이 소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소도제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소도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이 천재장, 천재가 열리는 장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 소도의 모습은 사실 우리 역사 속에서 뭐 다양한 형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무래도 참성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천원 지방의 형태로 뭐 구성이 되어져 있다든가 하는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또 이제 그 우리가 홍산 문화도 요즘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홍산 문화의 어떤 그 유적들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그 천재단의 모습도 우리가 그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도를 중심으로 고대 사회는 이러한 소도를 중심으로 각종 뭐 생활 문화라든가 이건 꼭 어떤 종교적인 의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요. 어떤 그 학문의 장이 열린다든가 이 모든 것들이 생활 문화 자체가 이 소도를 중심으로 열려 나가고 있었다 해도 이제 그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이 국가가 이제 분열이 되기 시작을 하죠. 우리 흔히 열국시대라는 표현을 이제 쓰고 있는데 이 열국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그 제천의 모습은 각각의 그 나라들에서 또 내용은 같지만 그 이름들이 다양한 형태로 이제 그 전개돼 가기 시작하는 거죠. 뭐 부여의 영고라든가 예의 무천, 고구려의 동맹 이러한 모습들로 이제 전부 다 이제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서 이제 그 주목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그러한 열국 시대의 이 제천의 행사가 이제 이 여러 나라들로 이제 전파되는 그런 과정에 역시 일본 열도에도 이제 이런 한민족의 제천 문화가 이제 유입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이죠. 일본 열도에 이 수많은 그 산재하고 있는 그 바로 신사가 바로 제가 볼 때는 그 소도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소도를 신사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형성된다든가 이러한 모습이 이제 보이는 거죠. 박사님 말씀을 통해서 한민족에게는 신교 문화가 또 일본에게는 신도 문화가 문화의 뿌리라는 거를 알 수 있었는데요. 한민족의 신교와 일본의 신도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예, 신도와 신교의 핵심. 그거는 참 좀 쉽지 않은 내용인데요. 뭐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 아까 이제 뭐 이 제천 행사라는 것은 뭐 하늘과 땅, 그 천지에 대한 하나의 그 보은 의례다. 뭐 이렇게 그 보고 있고요. 하늘이라는 것은 이제 하늘을 이제 숭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그 상제 문화의 하나의 그 형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땅에는 이제 뭐 천자 문화가 또 있고 또 이제 그 천신지기에 그 상제 삼신상제께 이제 그 감사드리는 하나의 그 의례가 그 제천이고요. 이렇게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환단곡의 소도경전본원에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삼신은 천일지일 태일의 신이다라는 그 내용이 들어 있어요. 이것은 삼신이라는 동일한 근원에서 나타난 천지인이 이제 그 천일, 지일, 태일을 이제 그 말하는 것이라고 이제 그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태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곧 이제 그 사람인데 태일이라는 것이 뭐냐? 결국은 이제 그 하늘과 땅의 꿈, 그러니까 천지의 꿈을 이제 그 품고 알고 그 다음에 그러한 그 천지의 꿈을 실현시켜가는 존재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까 제천행사 이 제천은 뭐냐? 아까 이제 뭐 제가 그 뭐 소도도 제천의 장이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천 행사라는 건 바로 그러한 천지의 꿈을 갖고 실현시켜가는 이 태일의 하나의 그 뭐 축제의 장이다. 하나의 그 태일인 인간들이 이제 그 존재가
만들어가는 뭐 감사드리고 보훈하고 하는 그런 그 장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지금 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뭐 그 이러한 그 테일의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이제 고대에 보면은 이 테일신을 그 모시는 그런 그 예들이 참 많이 있었죠.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근래에 내려오면서 뭐 사실 뭐 한반도뿐만이 아니고 뭐 중국 이 모든 지역에서는 사실 이 테일신에 대한 테일을 모시는 그런 행위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일본에서도 좀 독특한 게 뭐냐면은 일본의 지금 현재로서는 좀 우리가 생각할 여지가 많겠지만 지금 현재로서 가장 정점에 있다라고 알려진 그 이세신궁과 같은 데서는 맞추리에서 아직도 테일신을 모시고 있다는 게 우리로 하여금 한번 생각해 보게 할 만한 내용인 것도 같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 주신다면요. 예. 뭐 제가 이제 일본의 그 고신도와 한민족은 어떻게 본다면은 제가 앞에서 한번 썼던 일본의 고대사와 한민족을 다시 또 그 뒷받침하는 그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그 고대사는 이제 한민족의 이민사이다라는 이제 그 표현을 썼어요. 이주사이다, 이민사이다 이렇게 썼는데 결국은 이제 일본의 고신도와 한민족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어떤 그 생활 문화 아니면 어떤 신앙 문화 이런 것도 역시 한민족의 이 유습이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 지난번처럼 이제 어떤 그 뭐 문헌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일본을 이제 돌아보면서 여러 지역을 이제 돌아봤을 때도 똑같이 그런 느낌을 이제 갖게끔 만들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개념이 그 일본의 고신도와 또 이제 그 한민족의 신교라는 개념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신교라는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 한민족이건 아니면 인류 어느 누구라도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그런 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그 신교의 모습을 아주 그 담고 있는 풍부하게 진짜 담고 있는 그 자료가 저는 환단곡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환단곡에는 뭐 그 속에 들어있는 뭐 삼성기라든가 또 태백일사 그 태백일사 속에 들어있는 뭐 삼신오제본기라든가 뭐 이런 그 자료들은 바로 신교 문화를 알려주는 상당히 귀중한 그런 뭐 보배로운 책이다. 저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환단고기를 볼 때는 뭐 이게 인류 문화의 어떤 그 시원 문화를 알려주고 어떤 그 종교 문화의 원형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우리가 한민족이라면 한민족의 어떤 국통맥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에서는 바로 신교 문화의 정수를 알려주는 책이다. 저는 뭐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단고기를 알아야만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정신과 문화를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제 말씀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 원자력 관련법 개정 등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동북 공정을 통해서 만리장성 길이를 조작하는 등 역사 왜곡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일본과 중국은 없는 역사도 만들어 가르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우리 것마저 빼앗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빼앗기고 있으면서도 잘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 문화와 역사를 너무나도 모르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우리 정신문화의 뿌리를 찾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책을 통해 우리가 일본의 문화를 많이 전수해 주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해졌는지는 잘 몰랐죠. 일본의 고신도와 한민족을 읽으며 일본 열도 내에 한민족의 흔적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 열도는 한민족의 유적이다라는 저자의 말이 가장 크게 와닿았습니다. 한국과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는 책, 일본 고신도와 한민족을 추천합니다.